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러면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넘기는 것입니다. 특히는 통증이나 또는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 통증은 근육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아 이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표 약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몇 주, 몇 달 전부터 몸의 신호를 경험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메리칸 헐트 어소시에이션이나 유로피안 소사이어티 오브 카디올로지 가이드라인에서도 관상동맥 질환은 분명한 전조 증상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체했겠지, 근육통이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넘기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어서는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고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 논문과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의 전조 증상 3가지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서 혈관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혈관이 파괴되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의 산화의 관점에서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혈관 자체의 탄력도나 또 혈압의 관점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은 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은 혈관을 단단하게 지지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엘라스틴은 혈관이 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탄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혈관벽의 단백질에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이를 당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인데요. 당화산물이 생성되면 단백질 사이에 비정상적인 결합, 즉 교차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원래는 유연해야 할 고무 같은 구조가 서로 둘러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혈관벽의 탄성이 감소되면 혈압이 쉽게 상승하고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혈관이 더 약하고 취약한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혈압이 높아지면 단순히 압력 때문에 터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피세포 수준에서 복잡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시작되는데 바로 활성산소의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첫 번째는 NADPH 산화요소의 활성화입니다.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 내피세포는 이를 신호로 인식하고 NADPH 산화요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효소는 산소를 이용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입니다. 지속적인 혈압과 스트레스는 세포의 에너지 공간인 미토콘드리아에도 부담을 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자가 새어나오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화질소 생성요소의 이상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화질소 대신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내피세포는 이완 능력을 잃고 기본적으로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혈압은 더 올라가고 또 더 강한 물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다시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활성산소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혈관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혈관 질환의 중요한 전조 증상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조 증상은 가슴을 조이는 통증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슴 통증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심장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통증의 느낌인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 가슴 위에 돌을 올려놓은 듯한 느낌, 조이는 느낌,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보통 손바닥으로 넓게 짚어지는 통증이며 특정 한 점이 아니라 가슴 전체나 명치 쪽으로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손가락으로 콕 집을 수 있는 통증이나 또는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 통증은 근육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아 이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통증이 퍼지는 양상을 띈다는 것인데요. 통증이 왼쪽 어깨, 왼팔, 목, 턱, 명치 쪽으로 퍼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과 이쪽 부위들은 같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통증의 지속 시간인데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통증의 지속 시간이 긴 편이며 휴식을 취하게 되면 5에서 10분 내로 사라지는 것이 또 그 특징입니다. 협심증의 경우 계단을 오르거나 추운 날씨에 갑작스럽게 밖에 나가거나 빨리 걷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경우 이 산소 요구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식은땀, 구역감 또는 구토,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숨참,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이런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이는 실제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많은 분들이 요즘 피곤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심장 문제로 나타나는 피로감은 그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갑작스럽고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소와 같이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진다거나 특별히 잠을 잘 못 잔 것도 아닌데 극심한 무기력함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심장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2층 계단을 쉽게 올라갔는데 중간에 쉬어야 한다든지, 평소 걷던 산책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든지, 집안일을 하는데 중간에 또 쉬어야 한다든지, 이처럼 활동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우 혈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피로감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피로는 하루 푹 자거나 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심장성 피로는 하루 종일 지속되거나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심장 기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숨참. 이 증상은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펌프하지 못하면 폐쪽 혈관에 혈액이 정체되는데 이것 때문에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은 없는데 갑자기 숨이 차다, 누우면 숨이 더 차다,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찬다, 밤에 자다가 숨이 차서 깬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심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혈관 질환의 중요한 전조 증상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3가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심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